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6,600포인트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도 1,226포인트로 지난 3월 달에 일시적으로 고점 찍었던 1,215포인트, 20포인트를 뚫고 종가상 최고점을 또다시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도 나쁘지는 않아요. 코스피도 쌍그리, 기간 외국인 쌍그리 매수가 있었고, 코스닥도 지금 기간에 약간 소량 매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유의미한 거는 특히 코스닥 쪽인데, 왜냐면 코스닥 쪽의 상한가가 또 11개가 갔고 상승이 910개, 하락이 683개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어쨌든 지금 상한가 4개에 이제 상승 496개, 하락이 360개로 상승의 우위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낫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의 신고점을 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소외 종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코스피,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그 업종들 있잖아요. 그거를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코스피 쪽에서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소외 업종을 한번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보면서 좀 이런 종목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 투자 하이칠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네 가지였죠. 첫 번째가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관련주, 2차 전지,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나중에 또 뜯어보긴 하겠지만, 오늘은 거래소 코스피 소외된 종목군들 위주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코스피 거래소 소외 업종, 소외 종목을 찾자라고 했잖아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네. 거래소에서도 이름 네임밸류 있는 업종들 중에서도 그거서 발굴을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4월 14일 날 추천드렸던 GS글로벌입니다. GS글로벌 오늘도 23% 급등했어요. 제가 4월 14일 날 추천을 드렸잖아요. 4월 14일이 언제예요? 오늘 2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주 됐네요. 2주 만에 지금 무려 61%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거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 또 무엇인지 거래소도 많이 있거든요. 한솔테크닉스도 사실은 거래소 종목이에요. 한솔테크닉스도 지금 2주 만에 지금 19% 정도 올라가고 있어. 오늘도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군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LNF 오늘 신고가 갔고요. SK하이닉스 63%예요. 자, 반도체 대장주들은 사실은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사실 보고 추천드린 거긴 한데, 상당히 저도 놀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때가 됐어요. 요것들.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고, 단기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정리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600포인트 뚫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어요. 지금 5일선 타격에서 흐름을 만들고 7,000포인트도 갈 수 있고 뭐 8,000포인트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가도 트럼프의 어떤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출렁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코스피를 조금 더 담는 게 나아요.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건 늦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코스피는 큰 메리트가 없다. 하지만 코스피 추세가 좋기 때문에 코스피 안에서 소외되는 종목군, 즉 그러니까 뭐 업황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것보다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종목군들이 어떤 이 낙수 효과를 인해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봐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드디어 전고점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착했기 때문에 이 1200선이 철저한 뭐가 된다? 지가 된다.
지지선이 된다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도 이제는 뚫었기 때문에 더 엄청난 상승의 포인트가 열려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상승의 포인트는 코스닥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뭐였죠?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로봇 관련주고,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한 번 더 무서운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좀 집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도 이제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발굴을 해보자는 시간을 갖자라는 거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같이 차트도 열면서 같이 괜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코스피 상위 종목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좀 유의미하다고 저는 봐요. 현대차는 왜냐면 로봇 관련주기도 하죠.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약해요. 하지만 이 로봇 관련주 엮여 있기 때문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쪽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지주사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세이트리온도 사실은 뭐 쉽지 않지만 세이트리온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고, 조선 관련주는 이제 그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들고요. 한미반도체가 오늘 26%나 급등을 했네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는에서 뭐 우상향 하고 있으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로템, 이것도 이제 이 전차 방산 관련주기도 하지만 철도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 들고요. KTNG, 메리츠 금융지주, 요것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요즘 일단은 시가총액 50위 안에서는 저는 현대차 쪽을 좀 메리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50만 원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트리온, 제약바이오 쪽 세트리온도 이제 좀 수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세트리온도 좀 주목을 해보자.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하나오션, 요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전략. 그 다음에 현대로템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밀렸을 때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51위부터 100위 쪽 보면은 뭐 현대건설, 뭐 화장품 관련주도 괜찮은 모습이 있긴 하죠.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에이지 이노텍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좀 올라가지 못했던 사실 업종들, LNF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엔진, 요것도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하나그룹들 중에서 그동안 좀 쳐졌던 하나 엔진, 뭐 하나 비전, 이런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 엔진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건 장중에 조정 나왔을 때 사는 게 맞고, 하나 비전, HBM 쪽에 새로운 강자로서 부상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비전이니까요. 시가총액 101위부터 200위까지 보면은 뭐 GS, OCI 홀딩스 주목해. AGCNS는 여러분들 좀 길게 끌고 간다고 하면 전 좋다라는 생각들. 에코프로 머티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떤 숨겨진 어떤 강자로서 부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비전, 이것도 관심을 좀 있게 보자라는 생각들.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 151위부터 200위까지 보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좋아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두산 피얼셀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CS 윈드, 풍력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도 사실은 제약바이오 쪽 어떤 삼상에 대한 부분, 희귀병 치료제 이것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HJ 중공업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201위부터 250위 또 보면은 효성 TNC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스판덱스 효성 TNC도 이제 좀 추세를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밀렸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51일부터는 롯데 정밀학. 이 롯데 정밀학은 제가 3월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시장에 혼탁할 때 이런 종목이 갑니다라고 했는데 롯데 정밀학이 지난 금요일날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요것도 관심을 추가적으로 가져볼. 지금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서 좀 떨어졌을 때 모아간다고 하면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K 옵션 플랜트도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후성, 그 다음에 OCI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이제 1조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SK 네트웍스, 그 다음에 종근당, SK P&L, SK 글로벌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마 알미늄,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져 보시라 하시는 부분들은 시가총액이 1조 언더에 있는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가총액 1조 밑에 있는 거, SGC 에너지 이런 것들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호가가 되게 얇기 때문에 사랑승에서 따라붙지는 마시고 오히려 이런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이 나왔을 때, 이런 눌림이 나왔을 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조정받고 튀어 오를 수 있어요. 이런 에너지 관련주도 죽지는 않거든요.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동원 시스템즈 2차 전지 수혜가 이제 되면은 이 종목군들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 장기 이평 240 뚫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한번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튀어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트라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근데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사지는 마시고요. 애경케미칼도 잘 봐야 된다. 애경케미칼, 대원전선, 지금 대원전선, 그 다음에 명신산업. 이 명신산업이 그동안 참 힘들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올라가요. 지금 상장하고 나서 5년 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정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매수한다고 하면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명신산업은 자동차 이제 부품 쪽이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명신산업. 그 다음에 동국제강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국제강. 동국제강이 오늘 상당히 오늘 급등했군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종목군들, 이거 상한가 같군요. 네,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이런 데이 트레이딩 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코스모화학도 2차 전지나 폐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 수혜가 있고, 지금 이 자회사 중에 이제 코스모 로보틱스가 조만간 또 상장을 합니다. 이런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KG 스틸, 그 다음에 넥스틸은 코스닥이죠. 넥스트도 코스피군요. 넥스트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넥스트 아직 안 나왔는데, 넥스트는 왜 주목해봐야 하냐면, 지금 이제 그 알래스카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북극 항로를 뭐 시범 운영할 뭐 그런 선주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넥스트 같은 기업들, 뭐 알래스카 개발, 뭐 북극 항로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막 콘덴서 같은 어떤 이 MLCC도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면 좀 21선 밑으로 좀 눌린다고 했을 때는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우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좀 가볼게요.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뭐 일진홀딩스 같은 기업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진홀딩스. 그 다음에
TC시스트 요거 2차전지 쪽이죠. 그다음에 시가총액 1000위만 딱 볼게요. 화신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화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코스피 소형주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한번 특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GS 단석 이거는 이제 그 바이오 항공유 관련주거든요. 유럽이 지금 기름 때문에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조정받고 5일선 지키고 있는데 한 번 더 밀린다고 하면은 더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고 오늘 같은 자리는 한번 늘려도 괜찮은 자리. 그래서 GS 단석도 그동안 조정받고 장기평 뚫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작이다. 그래서 조정받더라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은 상한가 같고 GS 글로벌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HL 만도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서현이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KEC도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KEC도 좀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 데이 트레이딩 잘 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보시자. 그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히 좀 될 것 같네요. 삼화전기. 삼화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슈퍼 커패시터 관련주기 때문에 삼화전기도 삼화 콘덴서 다음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종목이에요. 이것도 삼화전기도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 INC 요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세계 INC 왜냐면 신세계 INC가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이게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시가총액도 크지가 않잖아요. 2천억 정도, 3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오른다고 하면은 뭐 2배, 3배 크게 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삼형전자 요것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요것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신양해 이것도 한솔테크닉스 요것도 여러분들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현대 비엔지스트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좀 같이 찾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까지만 보실까요? 예, 이 정도로 보시고 서흥 하나만 좀 더 좀 괜찮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2천억에서 지금은 네, 한 요 정도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더 본다고 하면은 LS 네트워크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LS 네트워크스 이 기업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수소 관련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스 관련주들, 그 다음에 철강 관련주인데 특히 그 알래스카 그 개발, 그 다음에 북극 항로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에너지, 화학 관련주들 중에서 뭐 효성 TNC나 롯데 정밀화학 같은 기업들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좀 알아봤고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코스피 쪽을 굳이 본다면 지금은 거래소 소형주, 중형주나 소형주를 좀 보자. 낙수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다. 일단 대장주에서는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 관련주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SGC 에너지나 뭐 GS 단석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화학 중에서도 좀 의미 있는 것들, 뭐 롯데 정밀화학이나 효성 TNC 같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이거는 이제 화학 관련주긴 하지만 2차전지 쪽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플러스 자동차 부품 관련주, 그래서 명신산업이라든지
또 뭐 서현이와 그다음에 뭐 HL 만도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관련 신세계 INC, 그다음에 뭐 GS 글로벌 이거는 이미 가지고 있죠. 한솔테크닉스, 그다음에 뭐 LS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알래스카 관련주, 뭐 넥스틸, 포스코 스틸리온, 뭐 이런 기업들, 동국제강 이런 기업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 쪽에서는 뭐 두산퓨얼셀 이런 기업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비전, 하나 엔진, 하나 그룹 중에서는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종목군들 요걸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이미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코스피 쪽, 그래서 그나마 좀 관심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넣어보고 여러분들 그럼 공부를 해보시고 들어가 보셔도 괜찮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종목을 한번 찾아보고 발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제 코스피가 어쨌든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 폭락이 나와서 뭐 무너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형주들이 좀 신다고 하면 이런 소형주들이 또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